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여기다 꿈을 이루십시오 하네요. 저희 그룹은 안 하거든요. 꿈을 안 한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좀 크게 좀 외쳐주세요. 네, 랑아에서 사업하고 있는 EM이라고 합니다. 네,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원래 한 요맘때 송년회 안 하시나요? 아, 벌써 하셨어요? 아이고. 저희는 내일 송년회라 가지고 저희가 또 저희 팀에서도 송년회를 하고 랑아 그룹에서도 송년회를 하고 그래서 저희 팀에서 지난주에 송년회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진행을 맡았어가지고 송년회를 하다가 너무 신이 나가지고 치마를 여기까지 다 찢어먹었어요. 그 밑에서 보지 마시고 원래 되게 적절하게 찢어져 있었는데 좀 과다하게 찢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 수선을 못하러 가서 오늘 인바디랑 티알라인티 강의를 부탁을 받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티알라인티 강의 제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내용 아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실 건데 저희가 티알라인티 챌린지가 1년에 4번 있잖아요. 그쵸? 이제 1월달이 다가오고 있어요. 1월달 챌린지를 준비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티알라인티 제품에 대한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 이제 회원님들을 만나시면 인바디 해석에 대해서도 인바디를 재긴 쟀는데 이거 어떻게 보는 건지도 모르고 인바디 가지고 뭔가 이 사람한테 네 몸 상태가 이래서 너 티알라인티를 해야 돼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바디를 봤는데 내가 보는 거는 그래 체지방률이 좀 높구나. 체중이 좀 많이 나가는구나 이거밖에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바디를 바로 그 자리에서 해석해서 지금 네 몸 상태가 이래서 지금 티알라인티 먹어도 살이 잘 안 빠지고 있는데 막 이런 얘기들을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도록 좀 간단한 꿀팁 같은 걸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좀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제 PPT는 언제 열리게 되나요? 30초면 열리게 되나요? 알겠습니다. 제가 늦게 준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BNP 그룹에 이렇게 이제 그룹 강의를 가게 되면 되게 긴장이 많이 돼요. 제가 웬만하면 잘 안 떨거든요. 떠는 스타일이 아닌데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비둘기 공포증이 있어요. 조류 공포증이 있어요. 그래갖고 실제로 비둘기를 피해서 막 도망가 보니 찻길이었고 막 차에 몇 번 치일 뻔하고 막 욕을 먹고 막 그랬던 적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비둘기 본 적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약간 그 새를 진짜 공포가 되게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어저께 밤에 꿈에 새가 그래갖고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갑자기 막 새가 그래갖고 진짜 너무 깜짝 놀라갖고 자다 깼거든요. 그만큼 긴장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고 제 PPT는 아직도 안 열려요. 한 30초가 지난 것 같은데 네네. 이제 티알라인티가 저희가 1월달에 티알라인티 진짜 많이 하고 싶으시죠? 네. 그리고 1월달이 아니어도 평상시에도 많이 하고 싶잖아요. 네. 1월달에 챌린지 때는 우리가 회사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 노리고 하잖아요. 1월달에 챌린지를 많이 하고 싶으시면 지금 얘기를 많이 해두셔야 돼요. 정말 지금부터 티알라인티 얘기를 많이 하셔야 1월달에 많이 걷어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티알라인티 하기 전에 인바디 해석까지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기로 하고요.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를 아마 처음 보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해요. 저는 여기 앞에 보시면 요게 저고요. 요게 저예요. 되게 표정 엄청 밝지 않나요? 제가 회사를 그러니까 20살에 대학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저는 돈을 벌면서 학교를 다녔고 졸업을 함과 동시에 이 회사에 들어가서 2013년도면 제가 이 회사를 한 12년? 13년 정도 10년? 그 정도 다녔을 때였어요. 저는 한 군데 회사만 다녔고요. 이 회사가 그러니까 졸업과 동시에 간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외국계 기업이었고 연봉이 좀 높았어요. 여자 35에 월 500 이상 벌면 나쁜 수입은 아니잖아요. 그래갖고 되게 열심히 다녔고 그리고 저는 제 회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회생활이 처음이니까 그 학교 다닐 때 알바하던 것도 되게 열심히 했었어요. 정말. 제가 맥도날드에서 5년을 일을 했거든요. 맥도날드에서 5년 동안 알바하면서 매니저가 되고 매니저에서 뭔가 이렇게 사건 사고들이 없었으면 아마 지금도 어쩌면 빵을 팔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거기를 나오자마자 졸업을 하고 이곳에 들어가서 외국기계에서 한 10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표정이 정말 밝잖아요. 제가 번 돈을 다 이렇게 회사에서 막 스트레스 받고 그래 내가 이 스트레스를 참아야 롯데카드로부터 멱살을 덜 잡힐 수 있어 막 매일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래 내가 사장의 짜증을 참아내야 롯데카드가 날 놔줄 거야 막 이런 그때 막 카드값을 내야 되고 막 이런 생활들이 되게 이런 생활 패턴들로 다 살잖아요. 근데 회사 일을 또 되게 열심히 했었어요. 회사 일도 되게 열심히 했는데 저한테 제일 가장 큰 고민이었던 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여드름이 계속 나기 시작했어요. 그 엄마들의 똑같은 멘트 있죠. 대학 가면 여드름이 나아진다. 대학에 갔더니 시집 가면 여드름이 나아질 것이다. 시집을 갔더니 애를 낳아야 나아진다. 아무리 해도 나아지지 않죠. 뭐 중학교 때부터 20년 가까이 여드름이 쭉 났으니까 여드름이 지금은 되게 진정된 모습이지만 이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이때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어서 뭐 뉴스에 요즘 이제 겨울이잖아요. 독감 뭐 조심하세요 이런 얘기 나오죠. 한참 막 노로바이러스가 유행입니다. 뭐 조심하세요 뉴스에 나오면 전 이미 노로바이러스에 걸려 있었고요. 뭐 신종플루가 유행입니다. 뭐 좀 저는 이미 타미플루를 먹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막 응급실도 여러 번 가고 뭐 생리통 때문에도 엄청 고생을 했고 어쨌든 번 돈의 절반은 피부과에 다 갖다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살 때부터 그 피부 나쁜 애들이 약간 강박이 있어요. 비싼 화장품을 써야 좋을 거라는 그런 강박 같은 게 있고요. 내 여드름만 고쳐준다면 난 영혼이라도 팔 수 있어 이런 마인드였어요. 진짜 이건 안 나보면 몰라. 그래가지고 뭐 피부과에서 뭔가 시술을 하면 그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걸 하면서도 알아요. 이게 2주 이상 가지 않는다는 걸 나도 알아. 근데 그 반짝 좋은 2주가 좋아서 돈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고 막 야매에 가서 얼굴에 불도 질러봤고요. 그냥 안 해본 게 없어요. 에스테틱은 비싼 데는 비싼데 다 다녀봤고요. 다니다가 이제 어디에 가면 여드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갔어요. 저희 집에서 일산이 엄청 멀거든요. 근데 일산까지 주말마다 갔어요. 갔더니 무슨 얼굴에 독소를 빼야 된대요. 그래서 얼굴에다가 수건을 한 30장에서 20장 정도 이렇게 덮어요. 얼굴에다가. 그리고 거기다가 라이터 기름 있죠. 막 뿌려요. 그리고 불을 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조그만 오피스텔에서 그거를 하면 얼마나 위험해요. 솔직히 진짜 그냥 뭐 여드름이 났고 안 났고 이런 걸 떠나서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거를 20번도 넘게 했을걸요? 갈 때마다. 여드름만 좋아질 수 있다면 영혼이라도 팔 수 있으니까. 아무튼 그런 생활을 엄청나게 했고요. 주변에 여드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가서 그러니까 제가 팁 하나 드리자면 섣부르게 피부 되게 좋으신 사장님들이 가가지고 여드름 나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 이런 말씀 진짜 하시면 안 돼요. 되게 화가 나요. 너 평생 몰라! 막 이런 마음이 네가 알게 뭘 알아! 네가 내 마음을 알아! 이런 생각 든다니까요. 절대 공감이 안 돼요. 이거는 남은 사람만 알아요. 남은 사람만. 그래서 요때 한참 돈을 쓰고 있을 때였고 전 제 표정이 이렇게 밝은 줄 몰랐는데 이렇게 밝은 표정 사진마다 다 이렇더라고요. 이게 저희 회사에서 뭐 체육대회 같은 거를 하는 날이었고 요 사장님이시거든요. 요 옆에 이렇게 늘 요 표정으로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을 받았겠어요? 어쨌든 막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희 스폰서 사장님이 저희 최혜원 사장님이시고 저랑 20년 지기 친구예요. 대학에 가서 만난 친구예요. 친구가 어느 날 전화가 와서 혜미야 너 이거 쓰면 여드름이 좋아질 것 같아 로 시작됐어요. 그래? 그래갖고 그때 저는 막 이제 완전 다 자포자기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조금 유명하다는 화장품을 막 사서 쓰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 그러면 뭔데? 그랬더니 네가 와서 한번 받아보래요. 그래갖고 여기 선능에 초대가 됐는데 제가 그 회원 사장님 약속을 한 3번인가 캔슬을 했던 것 같아요.
갈릴레이 자리였어요. 그 홈파티 갈릴레이 많이 하시죠. 갈릴레이 자리를 한 3번 정도 캔슬하고 더 이상 캔슬하면 미안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왔죠. 와가지고 회원 선생님이 이제 갈바닉을 해줬는데 더럽게 못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야! 너 이렇게 할 거면 내가 할게 말해서 갈바닉 뺏어고 막 제가 하고 회원 선생님이 진짜 그렇게 못했는데도 8개월 만에 다이아몬드가 되셨죠. 그래서 그런 거 잘해도 잘 못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어쨌든 갈바닉 체험을 받고 막 제품 실험을 보고 했더니 이게 좀 다르더라고요. 아 이게 진짜 다르구나. 누스키 제품이 좀 다르구나 해서 그날 브랜드 체인지를 다 했어요. 저는 그 당시에 SK2 화장품을 한 6년 정도 사용했을 때였고 되게 고가의 화장품을 오랫동안 사용해온 상태였어요. 근데 이거 나쁘지 않네? 그럼 한번 바꿔봐야겠다. 근데 조금 쓰다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괜찮네? 라든지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알아보기 시작하잖아요. 너 요즘에 좀 피부 괜찮다? 그러더니 그래? 야 누스킨 써봐. 내가 혜원이 소개시켜줄게. 막 이렇게 해갖고 막 소개를 했죠. 그랬더니 처음에 이제 캐시백을 한 18만원 받았어요. 좀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그랬더니 혜원 선생님이 그때 혜미야 너 50만원 한번 벌어볼래? 이게 시작이었어요. 그래? 50만원 어떻게 벌면 되는데? 그랬더니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배우면 된대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뭔가 좀 떠들어야 되니까 여기 떠들만한 멘트를 여기 와서 일주일에 하루만 와서 배워. 근데 너 진짜 약속 깨지 마. 약속 꼭 지켜. 이러고 이제 저한테 6개월 동안 저는 투잡 스쿨을 6개월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왔어요. 왜냐면 너 왜 안 왔어? 이 전화 소리 듣기 싫어서. 제가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한 번 약속한 거. 저희 집은 회사, 제가 그 당시 다니고 있던 회사랑 얼마나 가까웠냐면요. 저는 화장실도 집으로 갈 정도로 가까운 데 살았어요. 진짜로. 똥 싸러 잠깐 집에 갔다가 몰래 갔다 올 정도로 가까운 데 살았거든요. 근데 선릉에 오려면 1시간을 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오기 싫어요. 퇴근하고. 근데 그 약속 어기는 게 그렇게 싫어갖고 6개월을 왔어요. 근데 그 6개월 동안 저한테 뉴스키는 50만원짜리였어요. 50만원짜리 알바 같은 일이었어요. 나는 50만원 그 이상도 이하도 뭐 별 생각이 없었고 뉴스킨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1도 없었고 그냥 이걸로 추가세에 50만원 벌면 너무 좋지 이래서 뉴스킨 투잡을 시작했고요. 그렇게 투잡을 시작하고 저희 언니가 살을 엄청 뺐고 막 소개가 많이 나왔고 그 6개월이 지나고 나서 회사에서 뭔가 조금 뭐 이제 사건 사고들이 생겨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은 날 투잡 스쿨에 왔다가 집에 돌아가면서 선릉에서 신도리까지 그 지하철을 타고 가는 내내 울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내가 혹시라도 이걸 전업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약간 그날이 저한테 그날 이후 같은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부터 그럼 내가 뉴스킨을 혹시라도 전업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투잡 때 들었던 걸 다시 한번 들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저의 투잡이 다시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저는 전업을 했거든요.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을 하고 1년 동안 되게 애를 많이 먹었어요. 저는 뉴스킨 사업을 되게 못했거든요. 지금도 잘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1년의 시간 동안 제가 전업하기 딱 전에 제 스폰서한테 뭐라고 했냐면 나는 뉴스킨 사업을 하긴 할 건데 난 잘 못할 것 같아. 1년 동안 나는 진짜 좀 잘 못할 거야. 남들보다 느릴 거야. 그리고 제가 잘을 못하는 사람으로 규정을 해놓고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잘했을 리가 없겠죠. 그리고 매일 여기에 뉴스킨 백수라는 말 있는 거 아세요? 혹시? 제가 딱 뉴스킨 백수였거든요. 그 1년 동안 대신에 저는 공부를 진짜 많이 했고요. 강의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지금 그때 공부한 건 그때 들은 강의로 이거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뉴스킨 못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진짜 못하니까. 근데 어쨌든 나한테 시간이 좀 많이 남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약속도 잘 안 잡히고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시간에 조금 나를 다지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이제 서두가 너무 길었죠.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변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TR9T와 파마넥스와 이런 강의들을 하고 있네요. 참 재밌어요. 내가 양자 측정을 막 누군가한테 뭘 알려주고 한다는 게
참 되게 무섭면서도, 왜냐면 제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게 파급력이 어쨌든 생기긴 하잖아요. 내가 잘못 알려드리면 밖에 나가서 우리 사장님들이 다르게 말을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되게 저 나름대로 되게 연구를 많이 하고 어떻게만 히알라인 티를 쉽게 전달하실 수 있을까 진짜 오랫동안 고민을 해서 만든 강의거든요.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바디 종이를 이제 가서 재잖아요. 인바디를 재실 때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 몸 컨디션 상태가 동일한 상태에서 재는 게 가장 정확해요. 내가 오늘 오전 10시에 쟀으면 다음에 3개월 뒤나 뭐 한 달 뒤에 쟀을 때도 오전 10시에 재시는 거고요. 뭐 최종날 굶고 잰다던가 뭐 물을 더 많이 먹고 잰다던가 하면 오히려 체지방이 올라갈 수 있어요. 특히 굶고 재시면 체지방은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인바디라는 거 기전 자체가 몸에다가 약간 미세한 전류 같은 걸 보내요. 그래서 수분도에 따라서 여기에는 전기가 통하는구나, 여긴 전기가 안 통하는구나로 지방, 뭐 뼈 이런 것들을, 근육 이런 것들을 골라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 상태가 가장 그러니까 동일한 상태에서 재시는 게 좋고, 특히 여성분들은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생리 기간이 겹쳐지거나 하면 체지방이 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챌린지에 목숨 거시지 말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해요. 특히 6%를 달성하는 건 진짜 신이 주신 선물 같은 거거든요. 내가 그 측정하는 날 한 이틀 전에 가서 본사에 가서 쟀는데 6% 넘었어. 그럴 수 있어요. 6% 넘었었는데 당일날 가가지고 가서 재면 막 3%, 2%로 떨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내가 오늘 컨디션이 갑자기 안 좋아. 생리할 것 같아. 뭐 생리가 이미 터졌어. 뭐 이런 상황들이 있죠. 특히 여성분들. 그리고 갱년기가 되면 막 올랐다 내렸다,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하잖아요. 이거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달라져요. 그리고 식사를 얼마큼 하셨냐에 따라서도 체지방 양이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아주 정확한 인바디를 재고 싶으시다고 하면 몸 컨디션 상태를 동일하게 만들어서 놓으시고, 그리고 비슷한 시간대에 잠을 충분히 주무신 상태에서 재는 게 제일 정확하다. 우선 그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우선 인바디는 보시면 여기 위에, 맨 위에 지금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인바디 모델명이 항상 적혀 있어요. 저희 본사에 있는 건 인바디 770이라는 모델이에요. 인바디에서 가장 최상위 모델이고요. 주로 병원에서 사용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뭐 헬스장이나 보건소나 이런 데 가도 요즘엔 인바디를 많이 잴 수 있잖아요. 가서 재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뭐 인바디 320 되게 낮아요. 520이면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320, 그러니까 300대로 떨어지면 굉장히 버전이 낮은 거고 정확하지 않아요. 어쨌든 버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확도가 올라간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인바디에서 여기는 지금 20대 여자고 여기는 60대죠. 그리고 키도 뭐 이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여기 155, 162. 그런데 지금 보여드릴 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체중, 골격근량, 지방을 그냥 한번 그어보시는 거예요. 인바디를 딱 받자마자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이거예요. 수치 이전에 얼마나 많이 꺾여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더 많이 꺾여 있죠. 꺾인 정도가 되게 심하죠. 이런 분들은 체지방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자, 대부분의 여성분들, 대부분의 남성분들도 거의 다 C자예요. 우리가 제일 많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은 C자 형태를 많이 띠고 있거든요. 자, 정말 보기 어렵지만 D자가 있어요. 거꾸로 꺾여 있는. 그런 분들은 근육이 많은 사람이죠. 굉장히 운동을 하시거나. 그리고 일자도 있어요. 일자면 평균인데 일자를 거의 만나기가 힘들어요. 거의 다 이렇게 꺾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인바디 받자마자 제일 먼저 요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체지방률 체크하시고, BMI는 동양인한테 잘 맞지 않아요. 그래서 BMI는 뭐냐면 겉보기일 수 있죠. 이 사람이 겉으로 봤을 때, 저 같은 경우는 겉으로 봤을 때 절대 비만이 아니죠. 저는 근육량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BMI는 굉장히 낮은데 체지방률은 되게 높아요. 그래서 BMI는 참고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선 체지방률만 보시고 요 꺾은 선 그래프를 먼저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 보셔야 될 게, 이분이 40대 직장인이에요. 근데 되게 보기 드물게 일자죠. 보기 드물게 굉장히 일자예요. 169인데 75kg예요. 어떨까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키가 크지 않은데 체중이 되게 통통한 스타일이에요.
근데 근육이 이 정도로 좋다는 건 이 사람이 예전에 운동을 했었다는 뜻이에요. 근육량이 상당히 높죠. 지방도 많지만. 자, 골격근량이죠. 보면 그냥 몸에는 사람 혈관에도 근육이 붙어 있는 거 아세요? 모든 내장에도 다 근육이 붙어 있어요. 그 근육량은 여기에 표시돼요. 여기 근육량하고 이 근육량하고 다르죠. 왜냐면 이 근육량은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근육을 말하는 거고, 이 골격근량은요, 내 뼈를 지탱하는, 내 뼈에 붙어 있는 근육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육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자로 돼 있으신 분은 근육이 높죠. 체지방도 높기는 한데, 이런 사람들은 근육이 많기 때문에 운동을 하면 되게 빠르게 감량할 수 있겠구나. 근육이 우선 많으신 분인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분은 그리고 이분한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보면 세포의 수분비라는 게 이렇게 몸 전체 평균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세포의 수분비가 맨 밑에 나와 있는데 0.3870에서 거의 한 390까지 나와요. 보통. 근데 385를 기준으로 하시고요. 385보다 낮으면 몸이 탈수인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이 물을 안 먹는 거예요. 385 이상이면 몸에 부종이 있는 거예요. 몸이 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어때요? 거의 탈수 수준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부위별로도 나와 있어요. 온몸에 물이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판단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요거 하나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위삼각. 보면 위삼각은 내 세포막의 건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 세포막이 이렇게 세포가 물기도 꽉 차있고 빵빵해요. 그러면 뭔가 바이러스가 딱 침투하라고 했을 때 얘를 탁 튕겨내거든요. 요 탁 튕겨내는 그 각도를 우리는 위삼각이라고 하는데, 세포가 쭈글쭈글하면 어때요? 이렇게 넓게 튕겨내겠죠. 이해되세요? 네. 이 튕겨내는 각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튕겨내는 각도가 4에서 9까지가 평균이에요. 근데 대부분 인바디 많이 재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높게 나오기가 힘들어요. 이 사람은 세포 나이가 정말 젊은 거예요. 세포 나이가 진짜 젊으신 분이에요. 보면 세포 나이가 젊다는 건 또 뭘로 알 수 있냐면 체세포량이 평균보다 훨씬 더 높거든요. 이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면역력이 높은 사람이라고 판단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조금만 관리하면 건강해지겠죠. 그렇게 판단하셔도 돼요. 그래서 위삼각이 6.7 정도면 굉장히 높은 거고요. 한 거의 4.9, 4.5, 5.4 거의 다 그 정도 나오세요. 그 정도면 평균이다. 이것도 현대인들 몸이 많이 안 좋은 거예요. 4에서 9까지가 평균이긴 하지만 거의 6 이상을 넘어가시는 분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분은 55세 가정주부예요. 자,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이분은 보시면 역시 C자가 많이 꺾여 있고, 그래도 근육량이 어느 정도 받쳐주기 때문에 체지방률이 많이 높지 않죠. 30% 미만이죠. 30% 미만이면 평균이에요. 자, 근데 이게 문제예요. 이분은 오른팔, 왼팔, 몸통 말고 이 아래가 문제죠. 다리가 늘 부어 있다라고 판단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부종이 있는 사람이구나. 다리가 늘 부으시네요. 라고 말씀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팔, 왼팔, 오른다리, 왼다리가 요 위에 킬로그램, 밑에 퍼센트 말고 위에 킬로그램 보시면 돼요. 킬로그램에서 0.1 이상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비대칭이에요. 몸이. 이렇게 몸으로 반을 갈라서 오른쪽, 왼쪽이 많이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교정 운동 같은 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근육이, 그러니까 허리가 틀어지면 양쪽 근육을 다르게 쓰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교정만 잘 돼도 살이 금방 빠져요. 근데 지금 0.1 이상 차이가 나고 있죠, 거의. 그래서 이런 것들, 양쪽으로 좌우가 비대칭이 심하시네요. 상하체 비대칭이 심하시네요. 이게 만약에 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상체가 좀 비만일 확률이 높겠죠. 반대로 이렇게 돼 있으면 하체가 비만일 확률이 높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 끝점을 이어서 이 사람의 몸 상태를 체크하시는 거예요. 부종이 있으신 분, 그리고
이분은 33세 직장인인데 어때요? 근육이 어마어마하게 부족하죠. 근육을 그러니까 이런 사람 거의 마른 비만에 가깝다고 보면 돼요. 몸이 57kg인데 근육이 19kg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러면 힘들어요. 내 체중이 많이 나가는데 근육이 너무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힘들겠죠. 당연히 체력이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시면 굉장히 심하고 체지방률도 굉장히 높죠. 자, 그리고 이제 내장지방 보실 줄 알아야 돼요. 내장지방 어때요? 100이 넘으면 곧 죽을 예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100이 넘어갔어요. 그쵸? 나이대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괜찮지만 여기가 이 그래프 어떻게 보는 거냐면 여기가 나이예요. 나이. 그럼 내 나이가 30대니까 요쯤이겠죠. 내 나이에서 내 내장지방이 이만큼 간 거예요. 이 그림 밖을 넘어가면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이제 간신히 걸쳐져 있죠. 이 까만 존에 있으면 굉장히 고위험군. 이 그래프를 치고 넘어갔다. 이 사람 진짜 곧 죽을 예정. 정말 살 빼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아주 심각한 수준. 그래서 내장지방은 이 내장 단면이 뭐냐면 몸을 이렇게 반으로 갈랐을 때 내 배꼽 기준으로 해서 몸을 이렇게 갈랐을 때 지방이 얼만큼 껴있느냐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장지방이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는 아주 위험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다이어트 하실 때 식단 관리도 반드시 하셔야 되고 운동도 반드시 하셔야겠죠. 자, 다시 돌아가서 이분 근육이 엄청 낮았었죠. 기억나세요? 근육이 19밖에 안 됐잖아요. 이런 분들은 운동을 하면 어떨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단백질 섭취를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먹으면서 운동해야 되고 유산소를 많이 하셔서 우선 얘를 많이 태워준 상태에서 근력 운동을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근육이 너무 없으니까. 그래서 근력과 유산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계단 오르기 같은 운동을 많이 추천해 주시면 좋아요. 계단을 올라가는 건 괜찮죠? 내려가는 건 관절이 상하니까 우리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쵸? 계단 그러니까 그래서 등산이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 무리가 되는 거예요. 등산은 올라가면 같이 내려와야 되죠. 그래서 올라갈 때는 괜찮지만 내려올 때 무릎에 굉장히 무리를 주기 때문에 등산 같은 운동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좋은 운동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근육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한테는 등산보다는 계단 오르기. 계단을 올라갈 때 계단을 오르시고 내려올 때는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고 이렇게. 그래서 매일매일 100층씩만 운동하시면 정말 근육 빨리 붙을 거고요. 그리고 운동 전에 뭐 드셔야 돼요? 프로틴. 운동 전후로 드셔주시면 좋아요. 단백질을 지금 막 쓰고 있을 때, 상하고 있을 때 먹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직후에 먹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몸이 좀 따뜻해져야 체지방이 탄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거 나올 건데 운동하시기 전에 뜨거운 물이나 뭐 뜨거운 물로 샤워하거나 하고 나서 운동하시면 운동 효과가 훨씬 더 좋으실 거라고 이런 팁을 알려주시면 고객분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왜냐면 똑같이 운동했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살 하나도 안 빠진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실망해. 그쵸? 얼마나 나 스스로도 되게 실망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조절하시면 하실 수 있고 이런 팁들을 알려주시면 고객분들이 훨씬 더 좋아하실 거예요. 자, 이제 TRIT 강의를 시작할 건데요. 자, 1년에 4번 우리한테는 기회가 있어요. 1년에 4번도 아니죠. 사실 8번이죠. 왜냐면 두 다리 이렇게 걸쳐서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벨로시티로 바뀌고 나서는 어때요? 주마다 TRIT 하나씩 나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저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마지막 주에 TRIT 내가 막 40%대야. 이번 달에 잘해서. TRIT 하나 나갔어. 어때요? TRIT 그러면 커미션 받는 거 혹시 계산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40%대 TRIT를 전달하면 쉐어링 빌드 얼마씩 받는지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꼭 계산해보세요. 갑자기 TRIT로 동기부여가 확 되실 거예요. 40%대의 TRIT가 전달된다는 건 굉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금액 같은 거 얘기해도 되나? 네. 50만원 넘게 받으세요. 40%대의 TRIT를 받으면. 내가 빌드 보너스 40% 받는 주야. 근데 TRIT가 전달이 됐어. 그러면 TRIT가 하나 전달된과 동시에 쉐어링하고 빌드를 내가 50만원 넘게 받는다. 너무 좋죠. 그렇게 한 3개 나간다고 생각해보세요.
해보세요. 이게 되게 동기부여가 많이 돼요. 그거를 다음날 어쨌든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번 주 다음 주 보통 챌린지 하면 한 열흘 하죠. 열흘 동안 하루에 한 개씩 티알라인티를 전달해본다는 생각으로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근데 대신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티알라인티를 만나는 사람마다 다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야 10개 할 수 있어요. 우리 목표를 10개 갖자. 하나, 두 개 말고. 어쨌든 뉴스키너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고 소비자한테도 되게 좋은 기회죠. 그리고 티알라인티가 우리 그런 거 안 하기로 했잖아요. 랑연에서는. 왜 티알라인티 하나 전달하면 LOI 진행하고 이런 거 안 하기로 했죠. 근데 티알라인티를 먹고 있는 회원 혹은 내 예비 사업자들은 티알라인티가 기회일 수밖에 없는 게 90일 동안 나는 임상을 낼 수 있잖아요. 그 임상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임상을 내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시면 티알라인티 먹는 소비자는 이꼬르 회원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말 큰 기회거든요. 티알라인티는 고가의 제품이에요. 그쵸? 가격이 싸지 않아요. 티알라인티 전달하는 거 쉬우세요? 막 엄청 되게 쉽게 전달하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 소비자에게 어쨌든 티알라인티의 가치는 그거 이상이긴 하지만 149만 원이라는 금액을 결제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쵸? 이 사람한테 크리미 클렌징 로션 하나 전달하는 건 어때요? 쉬워요. 자, 이 크리미 클렌징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콩으로 만들어져 있고 히알루론산이 몇 프로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안 하시죠? 크리미 클렌징 전달, 되게 잘 지워져. 근데 되게 촉촉해. 한번 써봐. 이렇게 전달해도 부담이 서로 없어요. 맞죠? 근데 티알라인티 어때요? 야, 먹으면 진짜 좋아. 먹어. 이러면 누가 먹던가요? 그래서 얼만데? 149만 원밖에 안 해.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티알라인티는 컨설팅을 반드시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호흡이 긴 제품이기 때문에 안티가 돌릴 확률이 굉장히 높죠.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이 사람을 안티로 돌리기에 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임상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세 박자가 탁 맞아 떨어지면 티알라인티는 정말 전달이 될 거고 전달이 돼서 내 예비사업자가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실 거거든요. 그래서 티알라인티는 제품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우리가 연구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케터죠. 마케터긴 하지만 이 마케팅을 잘 하기 위해서 티알라인티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고가의 제품이고 호흡이 긴 제품이기 때문에. 아마 이 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쵸? 헬스에서 한 번씩 다 보셨죠? 헬스에서 회원들이 당신이 먹고 있는 식품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일을 해요 하면서 제가 설명하는 PT거든요. 근데 사업자분들한테는 제가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이거 다 모르셔도 돼요. 이거 다 모르셔도 돼요. 이 중에 내 입에 붙는 거 딱 2개만 외우세요. 제발 외우세요. 제발 달달 외우세요. 제가 이거 여기 있는 거 이제 하나씩 다 짚어드릴 거거든요. 여기서 나한테 맞고 내가 설명을 기톡차게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 2개 잡으셔가지고 그거 외우세요. 그래서 전달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한 개씩 볼게요. 이거 제가 만든 티알라인티 8대 특성이에요. 자, 보면 영양이 되게 중요하죠. 저는 만드는 모든 회원들에게 다 얘기해요. 살은 건강해지면 자동으로 빠진다니까. 진짜예요. 제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회원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이 티알라인티를 이제 2세트째 드시고 계세요. 체중이 좀 나가요. 75kg시고 키가 저보다 조금 더 작으세요. 고도 비만이죠. 그리고 나이가 43세예요. 이분이 티알라인티를 한 세트 드시는 동안 정말 단 1kg, 단 100g도 체중이 줄지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왜 2세트를 결제하셨을까요? 두 번째 세트를 결제하셨어요. 그럼 뭔가 변화가 있었고 이 사람이 뭔가를 느꼈다는 거잖아요. 그분이 저한테 처음에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한 세트 드시는 동안도 저한테 얘기 안 했어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언니 살이 하나도 안 빠졌는데 왜 두 번째 거 결제했어? 라고 물어봤거든요. 이분이 알고 보니까 생리통이 이분한테는 배란통부터 시작해서 생리하기 14일 전이 배란이에요. 총각들이 있어서 미리 얘기해드려요. 이 배란통부터 시작해서 생리 때까지 한 달에 14일을 진통제를 먹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14일 동안 진통제를 어떻게 먹냐면
생리통 때문에 너무 아파가지고 길에서 기절도 해보고 응급실에 뭐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기절을 여러 번 했대요. 너무 아파서. 그리고 이 생리하기 14일 전부터 고통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가방, 자동차, 뭐 집, 자기가 일하는 곳에 모든 곳에 진통제가 다 있고 하루에 3개, 4개 안 아파도 그냥 언제 아플지 모르니까 먹고 이런 생활을 생리가 시작한 뒤부터 43살까지 쭉 하셨던 거예요. 쭉!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자기가 생리를 시작하면 길에서 쓰러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생리를 시작하면 외출도 잘 못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테알라인티를 3개월 딱 드시고 한 세트를 드시고 나서 거짓말처럼 생리통이 없어졌어요. 그분의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거짓말 뚝도 못해서 하나도 아프지 않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대요. 설마 이것 때문에 그랬어? 두 번째 달도 안 아프더래요. 그래도 약은 먹어요. 지금도 약을 먹어요. 언제 아플지 모르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근데 예전만큼 그렇게 막 미친 듯이 드시진 않겠죠. 근데 셋째 달에 확신했대요. 아, 이것 때문이구나. 근데 제가 계속 그 언니한테 얘기했거든요. 언니 건강해지기 전까지 살 안 빠진다니까요. 언니 건강해지는 게 우선이에요. 저는 그 언니가 하도 부종이 심해서 그 생리통이 그렇게 심한지 진짜 몰랐거든요. 저한테 얘기도 안 하셨고 저는 부종이 심하길래 아, 이분이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겠구나라고 생각만 했는데 그 재결제하시면서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사실은 이랬어 이러면서 내가 사실은 이랬어. 네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건강해져야 살이 건강해지고 있는 걸 본인 스스로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세트를 드시면서 자기가 살이 빠지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몸이 컨디션이 받쳐주지 않으면요 체중은 줄지 않아요. 몸의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기초공사가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티알라인티를 드시고 살이 안 빠지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그래서 티알라인티를 다이어트 제품으로 전달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따가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 제 얼굴이 엉망진창 막 여드름 때문에 난리도 아니었을 때 티알라인티를 먹으면 아 좋아지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먹었어요. 제가 그때 체중이 막 42kg 이랬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제 키 42kg는 진짜 말도 안 되게 마른 거거든요. 근데도 저는 티알라인티를 먹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티알라인티를 전해주신 분이 이게 다이어트 식품이에요 라고 전달했으면 저는 절대 안 먹었을 거예요. 왜냐면 난 다이어트에 니즈가 아예 없으니까. 근데 이 식품 자체가 다이어트 식품이 아니라는 걸 내가 먼저 인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건강해지면 살은 자동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티알라인티의 기전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드시고 살이 안 빠지고 이거 나 먹었는데 하나도 안 빠졌어.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고단백의 영양식을 많이 드셔야 되고 제가 늘 얘기하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현대인들이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인 거고 비타민, 미네랄은 너무 안 먹어서 문제인 거예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뭐라고요? 산장 같은 데 쌓아놓은 장작을 겁나가 패서 이만큼 쌓아놨어요. 근데 얘를 태워야 되잖아요. 태울 불씨가 아무데도 없는 거예요. 아무데도. 그게 비타민, 미네랄이에요. 불씨가. 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나무예요. 나무. 나무만 많으면 당연히 살이 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영양소를 골고루 드셔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티알라인티의 쉐이크에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영양소가 아주 골고루 들어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요요예요. 우리 이 요요에 대해서 다이어트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요요를 한 번쯤은 누구나 다 경험을 하셨을 거고 잘못된 방식으로 다이어트를 하시면 요요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고요. 다이어트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요요가 다 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툭툭툭툭 건드리면서 이 사람의 얘기를 많이 드러내셔야 돼요. 요요가 있으면 요요의 문제는 그거죠. 우리 지금 마음만 먹으면 다음 주까지 한 7kg 뺄 수 있어요. 우리 모두 다. 마음만 먹잖아요. 일주일 정도 다음 주 토요일까지 우리 다 7, 8kg 뺄 수 있어요. 근데 그 이후는 스스로 감당하셔야 돼요. 그 7kg 빼고 10kg 금방 푹 찌죠. 왜냐면 수분이 빠졌기 때문이에요. 수분이. 굶어서 빼는 것들, 원푸드 다이어트,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하는 다이어트들이 이런 요요가 올 수밖에 없는 게 근육량이 계속 손실되기 때문이고 내 몸 안에 그 기전들을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이거든요. 자, 굶기 시작하면 나는 스트레스가 최고조에 이르러요.
내가 굶기 시작하는 순간 내 몸은 스트레스가 최고조에 이르러요. 그래서 내 몸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다 지방으로 전환시켜서 저장하기 시작해요. 빠르게 당으로 바꿔서 열량으로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 당으로, 다 지방으로 저장시켜요. 제일 오래가는. 그래서 굶는 다이어트, 요요가 오지 않게 하려면 정말 다이어트를 평화롭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서 상태가 되게 평화롭고 되게 안정돼 있고 해야 살도 잘 빠진다는 거예요. 늘 해왔던 것처럼 이렇게 몸이 느껴야 자꾸 지방을 꺼내서 쓰거든요. 그래서 기초 대사량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기초 대사량은 이거 많이 보셨죠? 네. 이거 혹시 오늘 제 강의 처음 들으시는 분 있으신가요? 많으시네요. 자, 보시면 물론 그렇지 않지만 우리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먹어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 1500칼로리만 먹었다고 칠게요. 근데 우리 지금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잖아요. 이 와중에도 자, 눈 깜빡거리는 거 멈추시고 심장 잠깐 멈추시고 위장한테 잠깐 가만히 있으라고 해보세요. 네. 할 수 없죠. 이게 기초 대사량이에요. 내 몸이 내가 스스로 제어하지 않아도 막 움직이게 스스로 하고 나를 지금 멀쩡하게 서 있게 만들고 앉아 있게 만들잖아요. 그게 기초 대사량이에요. 기초적으로 아주 베이스로 쓰는 열량. 그 기초 대사량이 한 700 정도인 사람인 거예요. 한 1200 정도인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늘 300칼로리가 몸에 남으니까 이 300칼로리가 쌓여서 살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연말에 모임이 있어. 고등학교 동창회를 가야 돼. 영어 동창회. 그럼 또 이제 엄청 살을 빼야죠. 그래서 급하게 다이어트를 한다고 먹는 걸 절반으로 다 줄였어요. 저녁도 안 먹고 낮에도 고구마만 먹고 아침에도 고구마만 먹고 하루 종일 고구마만 먹어요. 그래서 700칼로리를 확 줄였어. 그랬더니 기초 대사량이 야 비상이다. 얘 안 먹기 시작한다. 큰일 났다. 먹는 거 다 지방으로 돌려 해가지고 다 기초 대사량을 확 줄여버려요. 쓰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몸이 스스로. 그러면 어때요? 그래도 먹는 걸 적게 먹으니까 300칼로리가 늘 부족해지죠. 이거만큼 살이 빠지는 거예요. 이거만큼. 근데 계속 고구마만 드실 수 없죠. 고구마 먹다가 이제 연말에 모임 가가지고 어때요? 이제 막 폭식 엄청 하시고 그래 막 반갑다 얘들아 이러면서 막 술 드시고 하실 거잖아요. 그쵸? 그러고 나서 이제 제어가 더 이상 안 되죠. 근데 더 많이 먹는 것도 아니야. 그 전에 먹던 거랑 똑같이 먹는 거예요. 더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내 기초대사량은 더 왜 줄어드냐면 근육이 위축돼요. 안 먹기 시작하면 근육이 쪼그라들기 시작하거든요. 근육이 쪼그라들기 시작하니까 기초대사량은 더 낮아지고 잉여는 남는 게 더 많아지니까 요요가 더 급격하게 오는 거예요. 빠진 기간보다 더 찌는 기간이 더 짧은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근데 333 헬스클럽에서 하자는 게 뭐예요? 1500칼로리에서 그냥 네가 평상시에도 할 수 있는 것만큼 딱 저녁 한 끼만 쉐이크 먹자 이거예요. 딱 하루에 한 끼만 쉐이크 먹자. 그리고 낮에 네가 먹고 싶은 것들 많이 먹어. 몸에 좀 좋은 걸로 챙겨 먹어. 그리고 나서 이 기초 대사량이 이 음식량을 줄였을 때도 줄어들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티알라인테의 기전인 거거든요. 이게 되게 이렇게 숫자로 써놓고 말로 얘기하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제일 키포인트예요. 기초 대사량은 줄지 않고 근육량이 빠지지 않는 거. 약간 50대가 넘으신 사장님들이 티알라인티를 드시면 더 젊어지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근육량이 빠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50대가 넘어가면요 숨만 쉬어도 근육이 빠져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근육이 빠져요. 숨만 쉬어도 근육이 점점 줄어요. 그래서 자꾸 탄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진짜예요. 근데 티알라인티가 근육을 잡아줘요. 근육이 손실되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티알라인티의 가장 위대한 점은 그거예요. 근육의 손실 없이 다이어트를 하게 해주는 거. 그래서 요요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젊어져 보이는 거예요. 근육이 손실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AMPK라는 게 효소가 있어요. 우리 아까 제가 운동 얘기했죠. 운동하기 전에 웜업이라는 게 있어요. PT 같은 거 받아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PT 받으러 가면 헬스 트레이너가 자전거 가서 한 10분 타고 오세요. 아니면 이거 런닝머신 10분 타고 오세요. 이 얘기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 몸에 빠르게 열을 내기 위해서요. 열이 나야 그때부터 뭐가 타기 시작하거든요. 열이 나지 않으면 타지 않아요. 왜? 운동하시는 분들 제가 이런 분 봤거든요. 밖에 나가서 막
되게 빨리 걸어. 운동을 막 해. 그러다 이제 땀이 조금 나기 시작하면 힘들어. 이제 그만해야겠다. 이러고 집에 들어가시는 분들 있어요. 있어요. 그때서부터 운동이 시작이라니까요. 그때서부터가. 그리고 막 여자분들 그거 제일 많이 하죠. 쇼핑 한 2시간 하고 오늘 운동 많이 했다. 이거 운동이 아니에요? 1도 운동 안 됐어요. 관절만 쓰신 거예요. 관절만. 관절 열심히 다룬 거죠. 그리고 뭐 이제 그 땀나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으시더라고요. 땀이 나기 시작해야 그때부터 운동 시작이에요. 그 전에 한 건 뭐예요? 워밍업이에요. 워밍업. 웜업. 그래서 이 웜업이 되기 시작하면 몸 안에 얘가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 운동 스타트 되는 순간 얘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얘가 야 일어나 야 빨리 지방 태워 해주는 애가 얘예요. 근데 우리 점프 스타트 핏 드시면 이걸 내가 웜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늘 나오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핏하고 컨트롤 드시고 혹시 점프 스타트 드시고 하신 사장님 계신가요? 그럼 얘가 불이 켜져서 계속 활동 중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 이렇게 가만히 앉아만 있는데 지금 졸려 죽겠고 지금 막 여기서 다 숨만 쉬고 있으니까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하품하고 난리도 아니죠. 그런데도 지방이 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방이 타고 있는데 이 점프 스타트에 풋사가로 바뀌었잖아요. 이 풋사가가 되게 한국 사람한테 맞춰진 성분으로 바뀐 거예요. 그 전에 도레이 추출물 그거 하나만도 굉장히 고가의 제품이고 그 한 가지로만도 건강기능식품 회사가 존재하는 거 아세요? 그 성분 하나로. 근데 풋사가는 훨씬 더 비싼 제품이고 이걸로 바뀐 다음에 훨씬 성과들이 더 많이 좋아졌죠. 그리고 진짜 내장 지방이 훅훅 줄어들었는 게 눈에 보일 정도죠. 그래서 굉장히 큰 제품이고 그 다음에 체질이죠. 체질. 지방세포 늘 얘기하죠. 지방세포는 태어날 때부터 다 가지고 태어나요. 넌 100개, 넌 150개, 넌 200개, 갑자기 넌 1000개, 넌 10,000개 이렇게. 태어날 때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이 개수가 늘어나지 않아요. 개수는 늘어나지 않아요. 이게 원래 정상이에요. 이 지방세포의 크기만 자꾸 커지는 거예요. 100개를 가지고 있는 지방세포가 날 때부터 100개였는데 내가 살이 찌면 이 지방세포의 크기가 이렇게 커지는 거라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방세포의 개수가 많은 사람은 살찔 확률이 훨씬 더 높겠죠. 그게 소화비만이에요. 엄마한테 물려받은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그래서 임신 전에 부모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비만 유전자가 유전이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요즘에 와서 현대에 와서 생긴 게 뭐냐면 이 지방세포의 개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성장기 아이들이 옛날에 소화비만 이런 게 없었잖아요. 소화비만의 경우는 개수도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개수도 늘어나고 지방세포의 크기도 커지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임신 전에 해독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걸 많이 알리셔야 돼요. 굉장히 고위험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방세포가 커지는 걸 지방세포가 계속 이렇게 끌어다니거든요. 지 몸집을 키워야 되니까 이 길을 끊어주는 거예요. 이 길을. 그래서 이 사이즈가 줄어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 티알란티, 핏이 하는 일이에요. 실제로 물만 먹어도 살찌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게 몸이 지방이 많아지면 독소를 계속 끌어당겨요. 그래서 지방세포가 자꾸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길을 끊어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혈당이에요, 혈당. 저 지금 말 되게 많이 하고 있어서 당이 자꾸 떨어지죠. 당이 자꾸 떨어지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뭔가 이렇게 단 걸 먹고 싶어 하죠.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면 또 당이 떨어져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뭐가 자꾸 먹고 싶죠. 그래서 제가 뭐 여기 초콜릿이 있어서 초콜릿을 하나 딱 먹었다고 칠까요? 그러면 당이 팍 올라가요. 바로 즉시. 그래서 왜 당뇨 환자분들은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거 가지고 다니시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 떨어지는 혈당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혈당을 얼마나 가파르게 치고 올라가느냐를 나타내는 지수가 GI 지수예요. 이 GI 지수가 보면 이렇게 그냥 평상시에 이러고 있다가 내가 배고픔을 느껴요. 뭐가 먹고 싶어. 뭐가 궁금한데? 입이 심심해. 이런 느낌을 받으면 뭔가를 먹죠. 그럼 당이 팍 치고 올라가요. 팍 치고 올라가는 순간 몸 안에서 인슐린이라는 애가 나와서 야 큰일 났다. 당 빨리 내려야겠다 하고 다 내려줘요. 그리고 나는 당이 떨어지니까 난 또 배고프죠. 그럼 또 뭐 먹죠.
그럼 또 당이 올라가죠. 그럼 인슐린이 나와서 또 당이 내려가. 이걸 하루 종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이 떨어지는 이 순간이 하루에 10번인 것보다 한 3, 4번 정도만 되면 내가 덜 먹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게 당을 만만하게 만들어준다는 의미예요. 이게 GI 지수가, 그래서 GI 지수가 낮은 대표적인 식품들이 뭐 고구마, 현미 이런 것들이죠. 대표적인 다이어트 식품들인 거잖아요. 얘네들은 GI 지수가 낮아요. 그래서 포만감은 오래 유지시켜주고 당을 치고 올라가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근데 우리 TR90가 이렇게 안정될 수 있도록 조정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스트레스예요. 아까 말했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는 내 몸은 당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뭐가 계속 먹고 싶고 내 몸 안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니까 내가 먹는 모든 걸 다 지방으로 축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다이어트를 하면서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 알파파가 뭐냐면 임산부들 명상할 때, 태교할 때 나오는 뇌파가 알파파예요. 매우 릴렉스된 상태, 매우 안정돼 있는 상태. 그때가 알파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알파파가 나와야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스트레스가 줄어야 뭐 매운 거 땡기고 뭐 스트레스 받으면 어때요? 매운 거 먹으러 가자 막 이러고 그쵸? 뭐 단 거 땡기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줄이셔야 돼요. 뇌고픔. 그러니까 실제로 배가 고픈 게 아니라 스트레스 때문에 입이 궁금한 거예요. 당이 떨어지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당이 떨어지니까 뇌에서 아 얘가 배가 고프구나라고 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먹으라고 자꾸 명령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배가 고프지 않는데 그래서 이런 뇌파를 잘 유지시켜주는 거. 우리 TR90는 그 밖에서 있는 식욕 억제제 이런 거 있죠. 걔네들은 식욕 억제를 어마어마하게 시켜버리죠. 먹으면 그때서부터 아예 안 먹고 젓가락을 내려놓을 수 있게 만들잖아요. 진짜 라면을 한 젓갈만 먹고 내려놓을 수 있게 만들잖아요. 그 식욕 억제제가. 왜냐면 걔네들은 마약 성분이라서 그래요. 마황이라고 하는 실제 마약 성분이 많이 들어있으면 그래요. 근데 이거의 부작용이 뭐예요? 우울증. 우울증부터 시작해서 남자들은요? 발기부전. 가장 무서운 부작용 아닌가요? 실제로 그런 거 되게 많아요. 남자들 그런 식욕 억제제가 되게 종류가 많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먹는 다이어트 약 중에 간질약이 있는 거 혹시 아세요? 네. 간질 환자가 먹는 치료제를 다이어트 식품으로 되게 많이 먹어요. 왜냐면 그 간질약의 부작용이 식욕 억제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근데 이렇게 되게 내 주변에 없을 것 같죠? 있어요. 되게 많이 드세요. 되게 많이. 그런 거 먹으면 어때요? 진짜 열흘 만에 10kg 빠져요. 진짜 빠져요. 왜냐면 안 먹고 싶어지거든. 그런 약의 부작용을 이용한 다이어트 식품들도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TR90는 그 정도는 제어가 안 돼요. 그래서 3.3 헬스클럽에 회원을 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혈관 청소죠. 저의 여드름은 이것 때문에 좋아진 거예요. 되게 말도 안 되는 임상들이 되게 많이 나오죠. 막 TR90를 먹었는데 갑자기 병이 고쳐지고 갑자기 막 당뇨가 좋아지고 혈압이 좋아지고 당뇨혈압은 기본적으로 좋아지잖아요. 당뇨혈압이 기본적으로 좋아지는 이유는 그 장뇨혈압 자체가 대사증후군이기 때문이거든요. 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후천적으로 생기는 질병. 그래서 TR90를 드시고 3.3 헬스클럽에 들어와서 생활습관을 바꿔주고 몸 상태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니까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저도 성인 여드름은 대부분 한 99%가 몸이 문제예요. 피부의 문제가 아니에요. 몸이 건강해지니까 성인 여드름이 자동으로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혈관과 피를 맑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TR90를 저는 이걸로 제일 많이 전달해요. 정말 프리미엄하게 디톡스 한번 하자. 우리 진짜 90일 동안 마음먹고 디톡스 한번 하자. 이걸로. 그리고 에이즐락이죠. 조영구, 정준하 이런 사람들 막 다이어트 한참 했을 때 사진 기억나시죠? 네. 체중이 한 15kg씩 빠졌어요. 그쵸? 근데 그분들 다이어트에 그게 성공한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막 얼굴이 녹아내리잖아요. 촌농처럼. 그래서 결국은 다시 찌웠죠. 몸이 막 촌농처럼 녹아내리고 있어. 막 연예인인데 연예인 생명이 끝난 거예요. 그럼 다이어트에 성공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티알라인티를 드시고 탱탱해지고 맑아지고 예뻐지고 하는 건 이것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도 전달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티알라인티 8가지 특징은 별거 없어요. 내가 다 평상시에 알고 있던 다이어트 상식들이에요. 이걸 티알라인티랑 잘 접목하셔서 이 중에 딱 2가지만 외우시면 돼요. 이 중에 2가지만 고객한테 제대로 전달하실 수 있으면 아 진짜 얘 나 되게 잘 관리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90일 동안 밀착해서 관리하셔야 돼요. 왜냐면 티알라인티는 안티를 만들기 정말 좋은 식품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이 안티를 안티한다는 거죠. 안티를 만들지 않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3.3 헬스클럽이에요. 3.3 헬스클럽에서 올바른 다이어트 정보에 대해서 계속 알려주고 잘못된 정보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원푸드 다이어트, 막 고기만 먹는 다이어트, 포도 다이어트부터 시작해서 굶기 시작하고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 되게 많죠. 되게 위험한 다이어트인 거 아시죠? 이런 것들, 이런 잘못된 상식으로 다이어트 하시는 것들을 차단시켜주고 계속 올바른 정보를 듣게 하죠. 3.3 헬스클럽에서. 그리고 1대1로 맞춤 컨설팅을 해주실 수 있는 컨설턴트 분들이 계시잖아요. 컨설턴트가 이 사람 몸 상태에 따라서 이 사람 평상시 생활 습관에 따라서 어떻게 하라고 계속해서 지도를 해주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 회원은 내 말을 안 듣죠? 내 회원은 내 말을 절대 안 들어요. 그래서 호일러의 법칙으로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의지예요. 내 식욕은 내 의지를 절대 이길 수 없죠. 내 식욕은 절대 내 의지를 이길 수 없어요.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그랬는데 옆에서 야 오늘 저녁까지만 먹고 해. 그런 건데요. 그럴까? 이래요. 사람의 의지라는 게 그래요. 의지가 모두 다 그래요. 그래서 팀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인원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팀으로 묶여 있어야 내 의지를 이 사람에 의해서 같이 잡고 가는 거예요. 내 의지를 컨설턴트가 잡아주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워킹쇼 정말 화려하죠. 워킹쇼 한번 왔다 가면 리크루팅 자동으로 되는 거 다 아시죠? 이제는. 워킹쇼 이런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참여하셔야 돼요. 반드시. 우리 여기 BAP 그룹에도 컨설턴트 쌤들이 계시잖아요. 정말 많이 도움을 요청하시고요. 내가 이 회원을 진짜 리크루팅 하고 싶으시면 컨한테 계속 이 회원에 대해서 얘기하셔야 돼요. 이 회원이랑 소통이 정말 잘 되려면 컨한테 그 회원에 대한 정보를 진짜 많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컨처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회원이 컨과 나와 이 세 삼박자가 딱 맞아 들어가면 리크루팅이 바로 되거든요. 그래서 3.3 헬스클럽 컨설턴트 분들한테 고맙다는 얘기도 많이 하시고 회원에 대한 정보도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인상이에요. 제 사진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우리는 티알라인티를 준비해야 되고 티알라인티를 전달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컨설팅 할 수 있는 티알라인티에 대한 특징 알고 계시고 3.3 헬스클럽을 어떻게 티업하면 되는지 이런 거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핸드폰에 임상 사진이 반드시 준비되어 있으셔야 돼요. 내 말 한마디보다 사진 한 장이 훨씬 더 강력하니까. 자, 저예요. 불 살짝만 꺼주실래요? 이 앞에? 꺼지나? 지금 사진이 잘 안 보이는데 성인 여드름 여기 목까지 내려와가지고 엄청 심했었고요. 제가 35살 때 얼굴이거든요. 이때 진짜 제가 카톡방에 드릴게요. 그렇게 열심히 안 찍으셔도 돼요. 이 정말 여드름 때문에 진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했어요. 진짜 영혼이라도 팔만 하지 않나요? 네. 근데 티알라인티 먹고 좋아졌어요. 자, 내가 임상 낼 게 없어. 나는 피부도 너무 좋고 몸도 너무 날씬하고 티알라인티로 임상 낼 게 없어 하시는 분들은 내 가족의 임상을 반드시 내셔야 돼요. 제가 나 아니면 가족 아니면 유명한 임상 이렇게 3가지를 임상 사진 첩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내 핸드폰 안에 임상 사진 폴더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폴더 안에 내 게 없으면 내가 너무 완벽해서 없는 걸 뭐 누굴 탓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 가족이라도 내 가족이 저희 친언니고요. 저희 친언니가 여기서 여기로 감량하는데 한 20kg 정도 감량한 거예요. 처음에 여기서 여기가 되게 많이 빠져 보이잖아요. 이게 한 15kg 정도? 근데 여기서 여기는 5kg밖에 안 빠졌어요.
여기서 여기에 변화가 훨씬 더 많이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근육량이 늘었기 때문에 탄력이 확 붙은 거예요. 20kg 정도 감량하면 얼굴이 어때요? 녹아내려야 되죠. 40이 넘었으니까. 그쵸? 근데 3월달, 5월달, 7월달의 모습이고 이 옷이랑 같은 옷이에요. 자, 저희 언니가 3월달에 9월달에 같은 옷 다른 느낌으로 지가 아무도 안 시켰는데 지가 찍은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패션의 완성은 몸매랑 거죠. 얼굴 보세요. 저희 언니가 이때 결혼 전이었거든요. 저희 엄마가 늘 하시던 말씀이죠. 딸년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저렇게 뚱뚱하고 하나는 저러고 여드름이 나서 나는 이쁘게 놔뒀는데 저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맨날 머리를 부여잡고 계셨었거든요. 그러더니 결국엔 시집을 갔죠. 진짜 예뻐져서 갔어요. 이렇게 인생이 바뀐 탤런트 맞죠? 패션업에서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저도 되게 많이 도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사랑스럽지만 예전에도 사랑스러웠던 저희 스폰서 저한테 혜미야 너 뉴스킨 쓰면 너 진짜 건강이 좀 예뻐질 거야 했다. 저는 이때도 스폰서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저희 스폰서가 이렇게 예전에 진짜 말랐었거든요. 근데 그놈의 10,000원에 4캔 하는 맥주 때문에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어요. 실제로 10,000원 4캔 하는 거를 몇 년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먹었거든요. 정말. 그랬더니 이렇게 됐죠. 소도 때려 잡을 것 같은 팔뚝을 가지고 예쁜 줄 알고 이렇게 사회를 보던. 저는 이때도 스폰서를 사랑했답니다. 근데 지금은 이래요. 어때요? 나이를 훨씬 어려졌죠? 훨씬 어려졌어요. 그리고 이분은 회원님이세요. 저희 반 회원이셨던 제가 늘 얘기하는 운동 요요의 대표적인 사례예요. 이분은 에어로빅을 10년 동안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도 이래요, 몸이. 왜냐면 이분한테는 1시간의 에어로빅이 더 이상 운동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에어로빅 1시간이 이미 루틴이죠, 루틴. 이미 생활이잖아요. 에어로빅 끝나고 아줌마들하고 모여서 뭐 먹고 이게 너무 좋은 그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어로빅을 10년 했다는 몸치고도 너무 뚱뚱한 거죠. 근데 이렇게 계단 오르기 하면서 이렇게 빠지신 거예요. 나중에는 계단 막 200층, 250층 막 이렇게 오르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선물로 주신 사진이에요. 정말 너무 고맙다고. 어마어마하죠. 탄력이 진짜 좋아지셨죠. 자, 그리고 3.3 헬스클럽 컨설턴트 이때가 20대예요. 조폭 아니고 20대예요. 20대의 얼굴이라니까. 이때도 20대고 이때도 20대인데 너무 다르죠. 목만 생겼겠어요? 가슴이 없어졌어요, 그죠? 여자 같았죠. 자, 근데 이렇게 잘생겨지고 예뻐져서 여자친구가 생겼죠. 자, 그리고 이분 되게 유명하죠. 이 임상 진짜 많이 가지고 계시죠? 이분을요, 보시면 사진을 찍으세요. 그냥 이것만 보여주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윤희중컨 있죠? 이 앞전에 보신 분, 이분 보면요, 사진을 찍으시라는 거예요. 왜냐면 소비자들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임상사진을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안 믿어요. 네가 가면 이 사람 만날 수 있다니까. 내가 이 사람 아는 사람이야. 이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이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임상 사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과 가까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달라졌고 이분의 인바디를 보여드릴게요. 진짜 많이 바뀌었죠? 이분이 보시면 2016년 2월 15일이에요. 2016년 2월 15일에 75kg였고 34%였고 근육은 너무 적었죠. 근육이 이렇게 적으니까 몸이 자꾸 아플 수밖에 없죠. 46%. 체지방률 46%. 자, 몸의 절반이 지방이죠? 몸의 절반이 지방이에요. 그 킬로그램만 보시면 75kg인데 34kg가 지방, 35kg가 지방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근데 딱 1년이 지났어요.
2007년 1월 13일 1년이 채 지나지 않는 상태에서 어때요? 체지방률 27%로 줄고 완전 인바디 자체 완전히 바뀌었죠. 자, 보세요. 체중은요 1년 사이에 18kg이 감량됐어요. 체지방은요 19kg이 감량됐어요. 몸 안에서 초등학생 20kg짜리 하나가 나간 거예요. 1년 사이에. 자, 근데 체지방률은 18% 감량되셨죠. 내장지방은요 67. 내 배가 이만했던 게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중요한 건 골격근량이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두 장의 인바디를 헬스 트레이너나 이거와 관련된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보여주세요. 절대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어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해요. 실제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티알라인트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 인바디를 기억하셔야 돼요. 몸무게가 18kg가 빠졌는데 이 18kg 중에 그러면 지방은 더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19kg가 감량됐어요. 19kg. 순수하게 기름덩어리 19kg가 빠진 거야. 순수한. 지방 1kg가 한 식빵 반 요만 하거든요. 식빵 여러 개가 나간 거예요. 몸 안에서. 어마어마한 거죠. 자, 이분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으시라는 거예요. 이분도 변하고 있고 저도 변하고 있죠. 이분도 많이 변했죠. 이때도 다이어트 좀 하셨을 때예요. 둘 다 조금 촌티를 벗었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더 예뻐졌죠. 이게 중요해요. 이게 이 사람이 살 뺀 거보다 이 사람이랑 사진 찍은 내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건 사업자망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분이 살을 뺀 거보다 이분하고 사진 찍은 내가 더 중요해요. 윤희중 컨이 살을 뺀 거보다 윤희중 컨이랑 사진 찍은 내가 더 중요해요. 그걸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효과가 있어요. 내가 말랐어. 내가 살 뺄 게 없어. 내가 임상 나올 게 전혀 없어. 그러면 이분들하고 사진을 찍으세요. 반드시 찍어서 그걸 활용하시면 돼요. 오늘 갑자기 임상 사진을 보여드리니까 다 잘 깨셨네요. 자, 이 세 박자가 딱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럼 티알라인티는 100% 성공해요. 정말 성공해요. 컨설팅이 복잡할 필요 없어요. 이 사람한테 많은 걸 질문하시고 많이 물어보시고 그래서 이게 할 수 있어요만 전달이 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진짜 목숨 걸고 너 관리해줄게. 내가 너 어떻게 해서든지 임상 낼 거야. 나랑 같이 해보자. 믿음을 많이 주시고 컨설턴트 3.3 헬스클럽을 정말 많이 티업하세요. 그러면 티알라인티는 너무 클렌징 로션보다 더 쉬운 제품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2018년도도 이제 다 마무리가 돼가고 우리는 어쨌든 2018년도가 끝났지만 우리한테는 또 새로운 시작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1월 챌린지에 정말 많이 성과내셔서 저 보시면 사장님 덕분에 저 티알라인티 나갔어요. 뭐 이런 얘기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사장님들 송년 잘 보내시고 그리고 내년에 또 더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